네, 이렇게 특징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좀 세 가지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하나투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뭐 대한항공도 있고 하나투어도 있는데 요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제가 보니까 그 종목도 움직이는 게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좀 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다고 가정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뭐 백화점, 의류, 뭐 면세점 이 기업들이 네. 어제도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또 여행주들, 항공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그 백신이 접종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겠죠, 한국에도. 그리고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별한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언론들의 기사를 예. 보면.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이거 빨리 맞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해외여행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3분기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 시장 오늘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일단 2분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저는 사실 내년은 또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이면 예. 여행주는 너무 좀 힘들죠. 상당히 또 심각해집니다. 이게 예. 버텨야 되는데 여행주들이 어쨌든 근데 올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2주간 격리만 해제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라면은 뭐 여행이라는 게 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게 2주간 격리가 해제되면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비행기 티켓 구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서로. 벌써부터도 그러지 네. 않을까 싶어요. 뭐 여행 뭐 네. 이렇게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반영하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시장이 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정말 빨리빨리 반응은 하는데 다만 또 여행주가 차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저도 그냥 여행주 되게 그동안 안 좋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가네 하고 딱 차트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근데도 기대감을. 꺾이지 않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하반기에는 우리 해외여행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찬성은 하지만 주가가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어쨌든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여행주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이제 그 두 번째로는 현대차. 네. 그 애플 어제 장중에 갑자기 뭐 애플에서 중대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그쵸, 예. 많은 분들이 이거 현대차 뉴스다. 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급등해 버렸잖아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근데 전혀 나오지 네, 근데 않았죠. 전혀 밤에는 애플카가 아니라 그냥 예. 뭐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만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애플은요 원래 이런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핵심 파트너사 있잖아요. 공개 예. 거의 안 합니다. 항상 비밀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뭐 그 LCD 패널 그런 거 이제 따냈을 때도 굉장히 함구를 했다 그래요. 네.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엔 밝혀졌지만 결국 지금 이게 설사 현대차가 애플카를 한다고 해도 절대 애플 입에서 그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 계속 그 함구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현대차가 뭐 이제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애플에서 먼저 요청한 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 공시 나온 게 되게 좀 재밌는 게 다수의 업체로부터 그 협력 제의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거기에 애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우리 한국의 네이버 같은 회사가 제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여러 회사들이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eGMP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는데 전기차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대부분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그 껍데기에다가 배터리만 탑재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현대차 아이오닉은 그냥 전기차 전용으로 뼈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밑에 이제 플랫폼까지 깔아가지고. 네. 근데 그걸 만드는 업체들이 몇 개 없는데 아마 애플이나 뭐 나중에 구글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이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를 딱 봤을 때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겠다. 플랫폼 기술도 갖고 있겠다. 거기다 정의성 회장이 요새 뭐 로봇이다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다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는 파트너사로 생각해 봤을 때 딱 그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 대해서 좀 구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주판알을 튕겨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이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해서
그 지금 애플 아이폰 만드는 회사가 팍스콘인데 어디서 제대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근데 대만의 TSMC는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탁 회사는 건 똑같은데 TSMC는 정말 월등히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 우리가 TSMC가 당연히 돼야지 팍스콘이 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분명히 재공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공시까지는 저는 분명히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빠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하고 안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아직은 누구도 몰라요. 애플하고 한다 안 한다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두 회사가 확실하게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한 달 후에 있을 그 현대차의 재공시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대감 갖고 보시면 좋겠고, 분명한 건 현대차의 몸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쪽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좀 그 자동차 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애플카를 두고 이제 호랑이를 끼우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도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협력이 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네. 작용이 되면 서로한테 또 좋은 거니까요. 네. 또 앞으로 다음 공시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효성 TNC인데 이게 그 스판덱스 만드는 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스판덱스가 워낙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 이제 요가복 같은 데도 아웃도어 그쪽에도 많이 쓰이니까. 근데 이 스판덱스 가격이 요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효성 TNC가 오늘 좀 주가가 좋았던 배경은 한 증권사 이제 보고서 때문인데 예. 거기서 이제 효성 TNC가 세계 1등이거든요.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세계 1, 2위 그 배터리 업체인 LG화학과 CATL의 그 시가총액 차이가 한 2.2배 정도 돼요. CATL이 2배 정도 비싸게 거래가 돼요. 네. LG화학보다. 근데 세계 1등이 지금 효성 TNC고 2등이 중국의 후아펑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효성 TNC보다 후아펑이 시가총액이 10배가 비싸요, 지금. 2등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 아무리 그래도 효성 TNC가 물론 부채가 좀 많아요. 재무구조는 안 좋다는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세계 1등 기업이 어떻게 2등 기업의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느냐. 그런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오늘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업황이 꺾이는 산업에서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데 네.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스판덱스가. 그런 상황에서 1등 기업이 이렇게 할인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 여전히 좀 가격 매력도 있고 뭐 충분히 뭐 20만 원 후반까지 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가 좀 있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네, 상황인 맞습니다. 거네요. 어쨌든 업황도 좋은 부분이 따라주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대 후반까지도 좀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염블리 연부장님. 네, 감사합니다.